사실 지금 쌤이 뭐 개념 수업을 할 건데 숙제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되게 집합이 좀 두 단어 쪼개기는 좀 적은 양이라 했죠. 그래서 해봅시다. 집합 첫 번째 단어는 집합입니다. 집합은 이런 생각이라고요. 어디에서 우리가 모여라 할 때 집합이라는 단어 쓰죠. 그렇지? 어디에 모여라 할 때 집합이라고 써. 근데 운동장에서 운동수학 선생님이 모여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 모여? 선생님 있는 대로 가까이 이렇게 모이잖아. 한 명씩 한 명씩. 머리야 이거. 모이지 이렇게. 그렇지? 근데 말 안 듣는 규린이 얘가 있어. 모인 거야, 안 모인 거야? 안 모인 거야. 모여라 집합하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 이 안에 들어왔는 애들. 그래서 이 어떤 틀, 요거 기준 틀은 있습니다. 확실해야 돼. 자, 일반 모여라 했는데 일반이 들어왔어. 이런 게 집합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애들 뭐라 그러냐면 집합의 각각들을 원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원소라는 것은 과학 시간에 들어봤지? 알겠어요? 원소. 줄여서 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원소. 근데 얘는 안 들어왔잖아. 안 들어온 것은 원소가 아닌 것입니다. 한번 알겠죠? 그래서 이 울타리, 이 경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집합은 이 경계가 확실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수학에 쓰는 집합을 한번 씁시다. 어떤 써보세요.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이 뭐가 되냐면 사실 원소가 됩니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원소가 정확하게 누군지 말을 해줘야 되는 어떠한 모임이다. 모였다 이거야. 모임, 집합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소가 분명하게 할 수 있게끔 기준은 있겠죠. 어떤 기준을? 그렇지? 이 울타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할 수 있으면서 이 원소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집합이다 이거죠. 알겠어요? 이 따라서 원소가 분명하다 이런 느낌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원소는 그 대상이 각각의 대상. 원소는 이것도 쓰면은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 각각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안에 있는 아까 선생님이 집합했을 때 그 너희들이랑 또 머리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 이게 다 원소가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집합을 쓸 때는 보통 집합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A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중괄호 A, B, C 이렇게 써놓습니다. 예를 읽을 때 집합 A가 이 중괄호라는 것은 집합을 나타내는 가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를 읽을 때 집합 A, B, C 이렇게 읽으면 돼요. 집합 A, B, C 이렇게 읽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집합 A는 집합 A, B, C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A는 A의 원소라고 말합니다. B도 A의 원소라고 말하고 C도 A의 원소라고. D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D는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기호화시킨 게 뭐냐면 스몰 a, 원소 A는 집합 A의 원소다. 2를 늘려놓은 겁니다.
이를 기호로 만든 거야. 엘리먼트라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원소의 뜻을 갖고 있어. 근데 현재 A는 원소인데 D는 보여 안 보여? D는 안 보이죠? 그럼 D는 이렇게 쓰면 원소인데 그 쓰면 돼요.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A는 A의 원소이다. 얘는 스몰 A는 A 집합 A의 원소이다. D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집합이 뭐 내용들은 집합, 그 다음에 원소 중요한 단어 제일 많이 계속 나올 겁니다. 집합, 원소. 알겠죠? 그래서 집합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집합을 표현 방법. 집합의 표현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집합에서 세 가지인데 집합에서 어떻게 됩니까? 집합의 표현 방법,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나열했다 이거지. 원소가 잘 보이게끔 나열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씁니다. 원소 나열법은 집합에서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 나열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굳이 수학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이 말이 조금 했던 것처럼 집합 중괄호 안에가 원소가 잘 보이게끔 다 나열을 했다 이겁니다. 됐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원소라는 것은 너희들이 운동장에 모여라 가면 애들이 위치는 자기 마음대로 있겠죠. 그러지? A라는 애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A가 움직여갖고 이리 갈 수도 있잖아. 1, 2, 3, 4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 없습니다. 1, 2, 3, 4로 써도 되고 1, 2, 4, 3로 써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약간은 수적인 내용들, 알파벳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A, B, C 느낌이 편하니까 A, B, C 적겠죠. A, C, B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다시 말해서 얘나 1, 3, 4, 2나 뭐 똑같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단 조심할 점은 첫 번째 순서는 없어. 두 번째는 중복을 하면 안 됩니다. 중복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이야? 얘를 1, 2, 3, 4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돼? 똑같은 게 2개 나올 수도 있지. 계산하다 보면 똑같은 게 2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 번만 사용합니다. 한 번만 씁니다. 한 번만 쓴다. 1, 2, 3, 4 이렇게 나오더라도 1, 2, 3, 4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소를 구하다 보면 여러 개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세 번째는 뭐 원소를 쓰다 보면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러죠? 뭐야? 뭐 하자? 생략할 수 있죠. 생략 뭐 땡땡땡 한다 이 말이죠. 이건 쓸 수 있죠. 1부터 100까지 써라면 1부터 100까지 다 쓰고 있지 뭐 아는겠지. 1, 2, 3 땡땡땡 99, 100 이렇게 수표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추론 가능하게끔 쓰겠다 이거죠. 그것도 원소 나열법이다. 자, 원소 나열법 했으면 두 번째. 수학의 용어는 수학이 나타내는 이름을 보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좀 잘 알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많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용어라고 하는데 용어 사용되는 이름 이런 뜻입니다. 사용되는 이름을 잘 읽어보면 이게 대충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이름이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원소가 잘 보이게끔 나열했다. 이거 각각의 원소니까 잘 보이게끔 나열했다. 원소 나열법.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 제시법. 조건만 제시하고 원소는 안 알려준 겁니다. 아직 조건을 통해서 원소를 알아내라 이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말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에 속하는 누가 하나 있어요. 얘를 읽을 때 A는 A의 원소이다 라고 아까 읽는다 했죠. A는 A의 원소이다.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A는 A에 속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름이 우리 표현이 너무 여러 개면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원소이다로 귀결되고 있어요.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속한다라고 말이 나오면 그거는 원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속한다, 원소이다.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나타내는 집합. 말 그대로 우리가 집합에서는 원소가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원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성질들, 특징들을 설명했다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집합의 원소가 뭔지 알 수 있게끔 해준 거라고. 그러겠지? 우리가 원소를 이렇게 쓸 수 있겠잖아. 원소를 3, 6, 9, 1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 6, 9, 12, 15를 쓸 수 있지. 뭐 그 대신에 그냥 3의 배수를 쓴다 이거죠. 그럼 편하겠지. 이 조건 예시법이 좀 편하게 보이겠지. 단 우리한테는 원소 나열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조건을 제시해서 알려준다 이거죠. 자, 이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다음에 우리가 함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그 조건 제시하는 것을 해석을 해서 원소를 알아내야 되잖아. 그러지?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집어넣어서 결론이 나오면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는 소리지. 그 작용이 조건 제시법을 생각하면 되니까 집합을 잘 공부를 해놓으면 다음에 함수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잘 보이게끔 원소가 뭔지 알게끔 알려줬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A는 중괄호. 똑같네. 아직까지 중괄호가 똑같죠? 중괄호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중괄호를 바로 나눴습니다. 막대기를 중괄호를 이렇게 쪼갰다 이 말입니다. 쪼갰어요? 쪼개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약간 뒤에는 아직 안 썼어요? 자, 왼쪽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원소의 꼴이 들어갑니다. 원소의 모양. 자, 원소의 모양. 보통은 이렇게 생겨요. 보통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일단은 뭐 X로 쓰겠습니다. X.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몸통이 하나 이거야. X같이 생긴 거야. 1. 이렇게. A.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됐습니까? A, 1, 3.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쓴 거야. 그럼 다른 형태가 뭐 있습니까? 다른 형태 한번 써볼게요. 2의 X. X. 뭔 둘이야? 2의 1, 2의 3, 2의 3제곱, 2의 7제곱 요런 말입니다. 알겠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게 있을 수도 있어요. 가로 순서상 기우전 순서상 우리 차분 나타낼 때 쓴 거예요. 가로 x, y 가로 2, 3 가로 3, 마이너스 2 이런 거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 칸에는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원소의 모양 꼴이 들어가는데 아니 그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지금? 다 문자적인 생각을 쓰고 있죠. 문자가 있는 거죠. 문자가 있는 거죠. 됐어요? 문자가요? 뭐 이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뭐 많아요. x, y 이렇게 들 수가 있고 많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여기 들어가는 꼴은 다 이 모양을 갖고 있는 원소들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은 8로 이렇게 써지겠죠. 8이 되면 이 꼴이 깨질 수는 있다 이거지. 똑같은 값이긴 한데 원소의 모양이 좀 달리 생겼는데요. 그거는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여가 x가 2이고 y가 3이면 2, 3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를 그냥 6 이렇게 썼다는 말이야. 이러면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근데 여기 원소의 모양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분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원소가 아주 여러 개인 것을 하나의 어떤 답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문자를 써주고 이쪽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이 들어간 거죠. 이쪽에 뭔 조건이 들어갔냐? 원소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여기에 있는 문자가 있을 거 아니야? 원소의 꼴 안에 들어있는 문자 있지? x면 x, y면 y. 그 문자를 설명을 한다 이거죠. 이 큰 틀에서 보면 바 왼쪽이 원소의 모양이고 그 원소 안에 들어있는 문자를 설명함으로써 이 원소가 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말이야. 이 문자를 설명한다고 선생님이 말했지만 책에서 뭐 조건을 제시 이렇게 말습니다. 알았어요? 문자를 설명한다는 말 자체가 조건을 줬다 이 말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설명하고 원소의 꼴에다 집어넣게 되면 원소가 뭔지를 알려준 거야. 큰 틀에서 보면 문자를 설명했다가 있고 원소를 설명해줬다, 원소의 조건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한번 가볼게요. 예제로 가서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써진 게 원소 나열법, 이렇게 써진 게 조건 제시법.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소 나열법이 편하게 느껴지고 조건 제시법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일 거야. 왜? 조건을 해석해서 원소로 다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얘가 더 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뜻은 무슨 소리냐? 자, 바 앞에 A 더하기 B가 원소의 모양이겠지. 원소가 A 더하기 B로 써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A하고 B를 오른쪽에서 설명을 해줄 거다 이런 말이고 A는 A의 원소 1, 2, 3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B는 B의 원소 2, 4, 6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A도 3번 집어넣어야 되고 B도 3번 집어넣어야 되면 총 몇 개가 나와? 9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바로바로 가볼게요. 더하기 1 더하기 2인데 얘를 3으로 쓸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형태상 이렇게 원소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양이 깨질 수는 있다. 어차피 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3 바로 함산해 볼게요. 얘는 1, 2, 3 1 분자분수 2, 2였네 2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볼까요? 2 있고 그 다음에 5 3 있고 그 다음에 5 있고 그 다음에 7 있고 이렇게 순서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3, 5, 7 그 다음에 4, 6, 8 4, 6, 8 5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한 번 있으면 한 번만 쓴다고요. 그 다음에 7 한 번만 쓴다고. 9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A의 원소 3개, B의 원소 3개를 해주고 더해가지고 써라 했는데 총 9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7개밖에 안 나왔다 이거죠. 그 이유는 똑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쓰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어려운 말 하죠. 그래서 이 형태가 깨질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총 몇 번 해보면 돼? 9번 해보면 되겠죠? 9번 1, 2, 2, 2, 4, 1, 4, 4 1, 그 다음에 1, 4, 4, 1, 6, 6 1, 6, 6 그 다음에 2, 4, 8 2, 6, 12 3, 2, 6 3, 4, 12 3, 6, 18 됐어요? 안 한 것은 원래는 차분하게 써야 돼요. 다 계산해가지고 9개 쓴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맞아요. 좀 생략을 했겠지만 알겠죠? 다음 이게 지금 두 가지 원소 나열법하고 조건제시법. 이 영상은 뭐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조건제시법이 좀 어려울 것 같죠? 해석을 해서 써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원소가 A 더하기 B인데 그 A는 뭐고 B는 뭐다. 원소가 A, B인데 A는 뭐고 B는 뭐다. 알겠나요? 원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고 뭐다 이거죠. 알겠죠? 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학적 어떤 도형 같은 거야.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도형 같은 거야. 알았어요? 그림 같은 데 약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벤이 구하는 다이어그램이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벤이 나온 그림인데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 울타리를 이 집합이라는 울타리를 말 그대로 울타리를 썼다 이거죠. 경계를. 그럼 도형을 이렇게 그렸다 이거야. 이렇게 그렸다 이거야. 이렇게 그렸다 이거야. 아 이거 똑같은 그림 말고 이렇게 그렸다 이거야. 알겠어요? 됐어요? 그 중에 우리는 보통은 삼각형 보통 안 그리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그리고 보통 약간 동그란 원 모양, 타원 모양하고 직사각형 같은 모양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암암리에 약속을 한 거. 큰 틀은 직사각형, 안쪽에 들어간 것은 동그라미. 원 아니고 동그라미입니다. 원도 되지만 동그라미.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거지. 이 벤 다이어그램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할 거다고요. 이렇게 하고 보통은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릴 건데 이건 기술력이 떨어져서 하는 거고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약간 이게 띄어놨어요. A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감춰졌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울타리가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집합 이름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보여야 돼? 원소가 보여야겠다. 원소가 이렇게 좀 떨어졌어야 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를 쓰다 보면 1, 2, 12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 좀 떨어져서 쓰면 되겠습니다. 층 단계를 주든지 그래서 숫자 쓸 때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컴마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헷갈리니까 약간 컴마를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원래는 안 찍지만 알겠죠? 뭐 여기까지가 지금 집합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거야. 다음은 너희 책은 뭐 있나요? 뭐 있어? 똑같나요 지금까지는? 똑같아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일단은 집합을 나타냈어요. 집합을 나타냈어요. 이제는 뭐냐면 뭔 집합이 있는가 분류라 이거예요. 제목은 원소의 개수라고 있지만 사실 분류 작업을 할 겁니다. 집합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 원소입니다. 집합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소밖에 없는 거야. 집합 이름은 내 마음대로 붙일 수 있으니까 A로 붙일 수도 있고 B로 붙일 수도 있고 P로 붙일 수도 있고 그러죠? 원소밖에 없는 거 따져보면 집합에서는 얘 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할 얘기가 원소밖에 없으니까 그 원소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원소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너희들 책에 써졌죠? 분류적은 뭐냐면 무한집합이 있을 거고요. 유한집합이 있습니다. 단어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무한.
끝이 없다 이 말이겠죠. 유한 끝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뭐가? 원소가 이런 뜻이겠죠. 그럼 원소가 너무 많다. 무한계다 한 게 무한집합이고 유한계다 하는 것이 유한집합. 유한은 개수의 끝이 있다 이런 말이죠. 몇 개인지 안다 이 말이고 무한은 그 개수를 알 수가 없다가 유한집합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소가 없어. 집합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원소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비어있다. 빈 문자야. 공집합이고 원소가 몇 개야? 몇 개니? 없어. 수학에서는 없어가 없어. 수학은 없어가 아니야. 0입니다. 0. 0 없는 게 아니야. 0 있는 거야. 0이라고 있는 거라고 해. 알겠죠? 0개입니다. 0개. 그럼 유한이야? 무한이야? 알 수 있으면 유한이야. 공집합은 유한집합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개수가 너무 많아서 무한개일 때만 무한집합이고 개수를 알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다 이 말이야. 여기 안에가 뭐가 들었다? 공집합이 들었다. 자, 공집합 표현은 우리는 과거에는 두 가지를 썼는데 지금은 다 이걸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0 써가지고 잘랐다 이거죠. 우리 때는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애플파이, 파이였죠 이건? 파이. 똑같이 읽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알파벳에 소음자, 대문자 이런 격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가지고 얘 이름 붙인 겁니다. 이름 붙인 거야 얘한테. 공집합이라는 단어 쓸 필요. 과거에는 이런 기호도 있었습니다. 가로 썼고 안에 아무것도 안 썼어. 이런 기호 썼습니다. 알겠어? 근데 선생님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일단 집합하면 이것도 써놓겠지. 원소를 넣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갈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하고 아하 예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안 쓰기로 했으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있긴 하다 혹시라도 안 나올 건데. 그래서 공집합은 공집합 파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니까 우리는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n 가로 a 이렇게 쓰고 이 기호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a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겠냐 이렇게 한 거야. 집합 A의 원소 개수. 이걸로 간다면 3이겠죠. 원소 개수 세면 되니 그대로 세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것부터 할까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요? 0이라고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 가로 하면 n 가로 집합하면 0이라고요. 간혹 너희들이 이렇게 쓰면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애들이더라고. 더 쉬울 건데 헷갈려.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헷갈립니다. 뭔 말이야? n 가로는 원소의 개수고 집합 1, 2 썼잖아. 집합 1, 2의 원소의 개수 이런 뜻이야. 보이나요? 이죠? 자, 봅시다. 예제. 사실 이 예제는 여기서 나오긴 하지만 저 뒤쪽까지 공부하고 풀면 좀 더 쉽긴 합니다. 바로 풀어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집니다. 누구를 원소로 간다고? 자연수를 원소로 갖습니다. 원소로 갑니다. 자연수 아닌 것은 원소로 가지면 안 되고 자연수만 갖습니다. 조건 이렇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좀 어렵지만 쉽게 나오면 어떤 문장식 이런 뜻입니다. 조건 이렇게 된다고. 읽어보면 스몰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15도 A의 원소가 되는데 누구에서만? 자연수에서만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겠죠. 이 가능한 수는 1,
15 하나 있죠. 이게 1이 원소이면 15도 원소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3 5 3이 원소이다면 누가 5도 원소가 된다 이거죠. 파이점은 1, 15, 3, 15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돼? 이 말을 해석하면 1이 원소가 된다면 15도 원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고, 뒤집어 되겠죠. 15가 원소가 된다면 2도 원소가 돼야 된다고. 3이 원소가 된다면 5도 원소가 돼야 된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A를 어떻게 쓸 수 있냐? A라는 애는 여 위의 식에서 지금 1이 들어가면 15도 따라 들어간다 이거야. 또는 3이 들어간다면 5가 들어간다 이 말이 되겠죠. 또 있나요? 1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1이 들어간다면 15가 들어간다고. 3이 들어간다 5가 들어간다. 1하고 15는 손잡고 들어가는 거고 3하고 5도 손잡고 들어간다 이거죠. 1만 들어갈 수도 있고 3만 들어갈 수도 있고 1, 3이 또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개. A의 개수를 구하시오. 3개. 집합 A의 개수, 집합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 다릅니다. 집합은 이렇게 덩어리가 몇 개 있다 이 말이고, 원소는 각각 이렇게 몇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소의 개수, 집합의 개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집합의 종류가 많은데 이게 개수다 이 말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부분집합. 부분집합. 이 책은 다음 페이지인가요? 그 페이지 있나요? 그 페이지 있어요? 10페이지. 어? 네? 1페이지 있는 거죠, 그대로? 1페이지. 센 말인 줄 알았어요. 다음, 부분집합. 이름에서 좀 알 수 있죠? 느낌이 있죠? 집합의 부분이다 이 말이야.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있어? 부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집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뭐가 있다? 부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어구의 부분이다 해서 부분집합이다 한다고. 느낌을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정의는 말은 나름인데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그림, 벤다이그램부터 그려볼게요. 사실 우리 집합을 설명할 때 벤다이그램이 훨씬 더 제일 잘 보입니다. 상황상 이렇더라 이거죠.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여기가 A라는 집합이 있고, 지금 기술이 안 되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우리 집에 있는 부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정의는 그래서 요거를 정의는 이 상황을 보고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할 때 이때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하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얘와 같은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부분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된다.
포함한다는 다른 말이에요. 포함한다는 집합 A가 집합 B를 포함한다고. 포함한다. 내가 안고 있다. 포함된다. 내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포함한다. 포함된다. 좀 다릅니다. 포함한다. 포함된다. 용어는 나옵니다. 포함된다. 나오니까 지금 생각 없이 속한다. 포함한다. 포함된다. 그래서 기호로는 그러면 쓰면 어떻게 쓰냐. B가 기호로는 여기다 쓸게요. B가 A에 이렇게 씁니다. 클라우드 C를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기호를 만든 거야. B가 A에 포함된다. 기호가 지금 두 가지 나왔죠? 3개짜리 30장짜리 3개짜리 원소이다는 소리고 2개짜리 포함한다. 알겠어요? 쉽게 기억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안에 들어있다. 얘는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원소이다. 원소이다. 얘는 포함하고 있다.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질 첫 번째 그냥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지. 내가 이런 거야. 우리 집이 있어요. 여기 우리 집이. 그럼 같이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부엌이야. 부엌에 아무도 안 들어갔다 이 말이야.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부엌이라고. 부엌 현재 배고픈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고 다 여기 있어. 자기 방에 있는 거야. 거실에 있고. 알겠어요? 그럼 B는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하지만 그래도 공집합도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이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이지. 우리 집에 다 배고파 모여 해가지고 부엌에 다 앉아 있어 이렇게. 부엌에 다 앉아 있는 거야. 다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부분이 아니겠지만 부분집합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뭐 느낌 알겠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림 그리면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가 B에 포함되고 A가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니까 A는 C에 포함된다. 뭐 당연한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집합을 지금 해석을 할 때는 벤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려보더라 이거죠? 다음 3번 O 진부분 집합. 이 단어는 사실 억지로 사실 만든 것 같아요. 일단은 느낌이 위에 부분 집합이 있는데 이건 진짜 부분 집합. 왜 그렇게 해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자기 자신이 들어간 거죠. 진짜 부분 집합이다 이거지. 억지스럽긴 한데 진 부분 집합은 뭔 말이야?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입니다. 됐어요? 이런 거지.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 집합.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런 거죠. 이게 뭐 A가 B에 포함되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는 B가 아닌 것. 요게 진 부분 집합.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위에 것도 한번 구해볼 거고 봅시다. 예시 집합 A의 A는 1, 2, 3이고요. 이거의 진 부분 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집합 A의 부분집합 보여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제 1, 2, 3이 우리 집이 1, 2, 3이 살고 있는데 부엌에 누가 들어갔냐 이거지. 그러지? 일단은 아무도 안 들어갔어. 부분집합 가능하겠죠? 그렇지? 한 명만 들어갔어. 1만 들어갔어. 2만 들어갔어. 3만 들어갔어. 그 다음 두 마리씩 들어갈 수도 있겠죠? 1, 2가 들어갔어. 1, 3이 들어갔어. 2, 3이 들어갔어.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1, 2, 3이 들어갔어. 쓴 것은 이것은 부분집합 쓴 겁니다. 이것 중에 얘는 빠져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진 부분집합에는 얘는 빼라 이거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는. 진 부분집합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 빼라 이거죠. 개수가 하나 빠지게 됐습니다. 개수가 현재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서 하나 뺐습니다. 자, 5. 그러면 이렇게 많다고 나온 것은 당연히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1, 2 다 쓰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됐죠? 그래서 다음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뭐 있네요. 선생님 풀었던 문제가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그죠? 위에 문제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기 써보네. 굳이 안 써도 됐네. 여기도 쓰면 됐는데요.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오케이. 그러면 기술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어. 요것만 움직이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안 움직여. 이렇게 되겠네요. 부분집합은 8개. 진 부분집합은 여기 하나 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진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로 넘어가고 싶은데 잠깐 서로 같은 집합이 나오거든요. 서로 같은 집합 당연하겠어요? 당연하겠지. 우리 집합은 뭐가 중요해? 원소가 중요하니까 원소와 서로 같은 집합 그 말이 되겠죠? 서로 같은 집합은 뭐예요? 원소가 모두 같아야 돼요. 개수가 아니라 원소가 같은 집합. 원소 모두 같은 서로 같은 집합 두 집합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겠네. 다 써놓고 원소가 같으면 같은 집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때 같은 집합을 하냐면 A가 B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B도 A에 포함된대. A가 B에 포함되면서 B가 A에 포함된대. 서로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서로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 두 집합을 같다라고 합니다. A는 B를 구하랍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 요거 설명해 주려 나온 거야. 여기요. A가 B이면서 B가 A다 라는 말은 A하고 B가 어쨌다? A랑 B랑 같았다 이 말이죠. A가 B가 같다는 것은 원소가 완전히 똑같다 이 말이겠어. 현재 1, 2, 오케이. 3이 얘가 3이네요. 3이 이거니까 일단은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면 되고 넘겨서 4가 되고 A는 뿔마 2가 되면 되겠네요. A가 뿔마 2 중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2이겠네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A는 2이고
A가 2가 됨으로써 여가 1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2가 돼서 B는 3이 되겠네요. 차근차근 보면서 가면 됩니다. 하나 계산하고 하나 계산하고 하나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는 5가 되겠다. 뭐 지금까지는 한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실제 너희들이 문제 풀면은 마냥 쉽지만 않습니다. 마냥 쉽지만 않아요. 보니까 느낌이 좀 안 오네. 좀 더 해볼게요. 그냥 해봅시다. 자, 다음에 할 것은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집합의 개수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야. 알겠어요? 너 지금 했잖아요. 지금 아까 계산한 것은 부분집합을 일부러 써본 거죠. 그러죠? 그럼 우리는 뭐지? 개수를 구하려면 굳이 다 안 쓰고 개수만 알아낼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러잖아. 그러지? 부분집합 다 안 쓰라도 개수만 알 수 있다 하면 좀 편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이 정도 해가지고 한번 설명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책도 좀 걸렸죠? 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설명. 자, 일단 A란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A란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얘를 나는 X라고 하겠습니다. X라 할게요. 그럼 우리는 식을 어떻게 표현한다? X가 A에 포함된다.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A는 X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집에 7명이 살고 있어요. 알겠어요? 식당을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만 관찰했어. 1번. 1번 관찰해보니까 1번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1번만 봤더니 1번이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 경우의 수가 등장합니다. 가지수가 등장한다고. 1번이 있을 수 있는 데고 두 군데. 그러지? 1번 선수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2번 선수가 식당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결정하겠어? 안 그러겠지. 지금 배고프면 들어가겠지. 2번 선수가 있습니다. 2번 선수. 2번 선수도 배고프면 들어가겠고 안 배고프면 밖에 있겠죠. 1번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이거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두 가지, 얘 두 가지 이렇게 각각이니까 두 개를 곱하겠죠. 3번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아하, 각각 두 가지씩 결정분이 있구나. 가지수가 있구나. 선생님이 지금은 이렇게 썼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요 라인에다 많이 그려놓을 거야. 라인에다가. 알겠습니까? 라인에 그렸다는 말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라인에 안 그린 것은요. 라인에 안 그린 것은 확실한 자리다.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번이 A의 부분집합의 총 원소가 7개니까 2의 7제곱 이래 되겠죠? 2의 7제곱 각각 두 가지씩.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하고 달라야 되니까 빼기 1 하면 되겠죠? 하나 빼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3번. 삼번 A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부분집합에서 이렇게 말했네. 부분집합이 있는데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대.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것은 1하고 2 자리가 지금 여기 안에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겠죠.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한다 했으니까 1하고 2가 들어가 있겠죠. 나머지 애들에 대한 얘기는 없지. 나머지에 대한 애들은 나머지는 어째? 경계가 다 있게 돼. 3, 4, 5, 6, 7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1하고 2는 한 가지 가지수 한 가지밖에 없어. 3, 4, 5, 6, 7은 두 가지씩 있다 이거지. 식으로 적자 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얘를 2가 5마리고 1이 2마리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됐어요? 선생님은 그냥 이거 보고 그냥 2, 5제곱 적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2, 5제곱 적어도 되는데 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돼 있더라고요. 7마리 중에 2마리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도 관계는 없지만 알겠습니까? 혹시 책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런 의미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2마리는 한 가지씩이다. 빼고 2가지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4번도 되겠네. 3의 배수를 이거는 포함하지 않네요. 4번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 밖에 나가 있어 이 말이지.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은준이 너 숙제 안 했으니까 너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이래 되는 거야.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3의 배수는 들어와? 밖에 있겠지. 3의 배수는 누가 있습니까? 3하고 6밖에 없네요. 여튼간에 3하고 6이 있고 나머지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3하고 6은 한 가지, 1, 2, 4, 5, 7은 두 가지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소수를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가 우리가 말이 좀 어려운 단어죠. 소수가 지금 뭐뭐 있습니까? 여기서 2, 3, 5, 7 이렇게 됐죠. 적어도 하나는 것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경우수가 많네요. 한 마리 쓸 수도 있고, 두 마리 쓸 수도 있고, 세 마리 쓸 수도 있고, 네 마리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경우가 풀 게 많다고 생각할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 요 사건으로 푼다. 요 사건 반대말을 생각한다 이거지. 부정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소수가 한 마리 이상이니까 반대말은 소수가 한 마리도 없어. 그렇지? 내가 부분집합을 여기다가 총 다 적었단 말이야. 다 적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 7제곱개 다 적어놨단 말이야. 그 중에 얘네들은 소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소수가 있겠죠. 이 전체에서 소수 없는 걸 빼면 소수 있는 것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체는 계산했으니까 전체는 이게 7제곱 빼기 소수가 없는 것은 얘네들이 없어야 되니까 다 밖에 나가 있어라 이 말이겠죠? 네 마리 빼면 몇 마리 남았어? 네 마리는 다 밖에 나가 있겠죠? 세 마리 남았죠? 이에 세제곱을 빼면 되겠다. 이 7제곱은 128이고 빼기 8 120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 역집합입니다. 역집합. 역집합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간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역집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역시 나옵니다. 화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역집합인데, 역집합. 자, 역집합은 정의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역집합을 쓰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어떤 책들은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요. 이게 거듭제국같이 생겼죠. 이거 이름이야, 이름. 내 이름을 이렇게 붙는 거. 나는 내 이름을 박일조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박일조. 좋겠다, 일조. 평생 만지도 못하니 백일조. 부모님 이름을 잘못 올려 박일원으로 올려 그랬으면 부자가 되겠지, 그지? 요런 게 하나 이름이야 그냥. 근데 요것이 이해 법적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요즘 좀 헷갈리니까 안 씁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기호도 이유가 있었는데 헷갈리면 안 쓰게 돼 있어. 요즘에 요거 잘 안 쓰고요. 요거만 있습니다. 그냥 하나. PA. 얘가 뭐냐? 얘가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 라지 X입니다. 파 앞에 라지 X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읽어나 있어요? 원소가 X인, 원소가 라지 X인 이거야. 원소가 라지 X인데, 그러면 오른쪽에 라지 X가 설명이 돼야겠죠? 라지 X는 A로 등장하는 거야. 이 A가 이 A입니다. 무슨 뜻이야? 라지 X는 A의 부분집합 이런 말이죠.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한다. A의 부분집합이 원소가 되는 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 말은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 원소가 되니까 A의 부분집합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되겠나요? 이해됩니까?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분집합이 원소니까 부분집합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되겠잖아. 그잖아 지금. 얘가 부분집합이잖아 지금. 그렇지? 얘를 원소로 한다고. 얘네들이 원소가 된다고. 그럼 집합 이렇게 들어갔지. 원소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이렇게. 알겠니? 부분집합들이 원소가 된다면 이런 집합을 쓴 거라고 얘가 지금 PA가.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첫 번째가 그 성질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N PA는 뭔 말이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 N 앞에 붙인 것은 원소의 개수는 PA의 원소의 개수는 얘가 부분집합을 원소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집합의 개수가 똑같겠죠. 아까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되고 있어? 2의 거듭제곱을 구했죠. 여기 각각 두 가지씩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2의 n a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느낌이 쓰인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지금 안 쓰지만 P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거듭제곱 A 원소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똑같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보면 공집합 요게 맞을까요? 요게 맞을까요? 둘 중에 확실히 맞는 것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아까 공집합 얘기할 때, 부분집합 얘기할 때 한 번 써줬는데 뭐가 있었어? 부분집합 얘기할 때 성질에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잖아. 자기 자신도 무조건 부분집합이 되고 이 공집합은 얘가 뭐든지 말해. 저 집합이 뭐든지 간에 무조건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지? 근데 원소가 되냐 안 되냐 이거지. 이거는 원소는 딱 보면 집합 아래가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있어 없어 지금? 있잖아 지금. 그래서 원소이면서 부분집합 된다. 얘하고 얘 느낌 완전 다릅니다. 얘는 이 기호야, 이거 기호야, 원소야. 얘는 공집합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서 또 의심이 들은 부분이 있겠네. 그러면 A는요, 이렇게 되겠지. A는 이렇게 지금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여기야. 그래, 이렇게 되죠? A 있어, 없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A. 있죠? 오, 여기는 ABC다. 바꿔야겠다. 1, 2, 3. 1, 2, 3. 여기에 지금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건 이것이 현재 몇 집합이야? 그러겠죠? 1, 2, 3이 A랑 똑같은 게 있습니까? 있죠? 원소는 됩니다. 하지만 부분집합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될 수가 없다. 자,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이야.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생각에 여기 있는 원소 중에 일부를 갖고 와. 안 갖고 와도 되고, 일부를 갖고 와서 다시 집합기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부분집합의 뜻이, 우리가 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애는 뭐냐면, 여기 A 안에 있는 애들, A가 1, 2, 3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원소로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원소들을 일부를 가져와서, 일부를 가져와가지고, 얘를 집합으로 다시 씌운 게 우리가 원하는 집합이다.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 안에 이 얘네들이 원소로 들어있으면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음. 네 번째는 조금은 힘들지만 일단 여기까지 적어 놓겠습니다. 적어 놓을게요. 자, 1번에 옆에다 붙일게요. 조금 다른 거. P.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P. A. 하나, 둘, 셋. MPPA. A의 부분집합을 원소라는 집합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거의 부분집합을 원소라는 집합을 만든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PA라 생각하면 돼. PA라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이 보이잖아 지금 가리니까. 왼쪽도 PA, 왼쪽도 PA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럼 요것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 미리 들어가면 된다고. 맞죠? 그럼 그대로 쓰면 되겠네. 2에 N, P, A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NPA가 나오네. NPA는 다시 2의 NA제곱이니까 2의 NA제곱 이렇게 된다.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원소 나일법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으니까 원소를 다 구하라 이 말인데 선생님은 개수만 한번 해볼게요. N, P, A는 2의 N, A라고 했죠.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니까 이 부분집합은 몇 개? NA가 3개니까 2의 세제곱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N, P, A는 P가 8, 여기 8개 나왔으니까 우리는 답은 2의 8제곱 쓰면 돼요. 원래 맞나요? PA가 8개 나왔으니까 원래 3마리였는데 얘 부분집합 원소로 하니까 8마리 됐죠. 원소가 다시 그거를 가지고 부분집합 구하니까 2의 8제곱이 답입니다. 맞죠? 위에 있는 식들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2의 N, P, A가 되고 다시 얘는 2의 N, A가 돼서 2의 세제곱 2의 8제곱 좀 더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지? 약간 수평 간격이 그러죠. 그래서 이게 8제곱 얼마입니까? 256인가요? 거기 나왔더라 이거죠. 다음 4번. 자, 4번은 PA 교 B에 대해서 해볼게요. 다시 써요. PA 교집합 P 얘는 못 쓰겠네. 이건 써놓기 마십시오. 왜냐면 이건 안 배웠어. 다음에 설명할게요. 교집합 배우고 나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써놓으시오. PA, PB 교집합은 PA 교 B랑 같고요. PA, PB의 합집합은 PA 합 B하고에 포함됩니다. 이 정도로 적어놓으십시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예제 이 문제는 원소가 몇 개 나와야 돼? 일단은 8개가 나와야 됩니다. 원소부터 구해놓은 거야. 개수만. 이 문제는 8개가 나와야 되고 그 8개를 일일이 다 써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센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대표 문제 좀 쉬운 거 빼고 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집합인 것은 어쩐다고요?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 원소가 확실히 나와야 돼. 됐어요? 훌륭한 예술가. 훌륭한 예술가. 원소 확실하지 않죠? 10에 가까운 수. 가깝다. 이런 말도 쓰면 안 돼. 훌륭한, 가깝다. 그 다음에 뭐 작다. 그 다음에 잘 어울린다. 이거 다 형용사적인 거죠? 형용사는 기분 탓이잖아. 오늘 비가 왔어. 날씨 좋다. 할 수 있잖아. 이제 뭐가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안 좋구만. 날씨 비 오니까 좋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비가 좋아서. 비가 좋아서 그래. 도깨비에서 뭔 대사가 있었지? 도깨비 한번 세대? 도깨비 봤어, 안 봤어? 어떤 날이 좋아서? 그 다음 뭐 있지?
날이 좋지 않아. 좋지 않아서. 고비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았어요? 모르겠어. 그 다음 뭐, 그 다음 연결 말 대사 뭐지? 적당해서. 날이 적당해서? 그 다음 대사 뭐야?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뭔가를 액션 했을 거 아니야. 네가 보고 싶다? 그래, 그거였나? 윤준아, 기호 돼지고 봐. 어? 안 봤어? 도깨비를 안 봤단 말이야? 우와, 전국민이 30% 봤던 도깨비를 30% 했나? 30%, 여튼간 30% 정도 봤던데 너는 그 30%가 아니, 70%가 있구나. 야, 다 아무 사람 고맙구나.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런 집합이다. 펜타그램의 A를 조건 내주면 나누나 1, 3, 5, 15. 뭐 느낌 생각할 수 있겠죠? 단지 주의사항은 자, 이해를 생각할 때 다들 똑같은 생각을 안 할 수는 있겠지. 수를 보고 원소를 보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조건 내주고 말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잘 다를 수는 있어. 표현법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다고. 알겠지? 뭐 1부터 9까지 쓰면 한 자리 자연수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10 미만의 자연수, 9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유한집합인 것은 원소가 한정적인 것이 유한집합. 끝에 이거면 땡땡땡 것은 무한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직접 개수 구해보자 이거죠. A, N은 5 이하의 자연수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 2, 3, 4, 5 이렇게 나왔네요. A는 B는 11,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11, 22, 땡땡땡 99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 없네.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것은 없네. 얘는 공집합. 그러니까 개수네. B의 개수에서 9개에서 C의 개수를 더하고 0개고 A의 개수를 빼라. 5개를 빼라. 9, 5, 4네요. 어려운 건 아니죠? 선생님 이거 읽어줬죠? 뭐라고요?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야? 1, 2, 3 뭐라는 게 원소가 몇 개인가 보는 거야. 총 몇 개? 3개. 3개. 틀렸네요. 그다겠습니까? 얘는 0의 원소가 있는 겁니다. 공집합 아니야? 0 원소가 있어?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되겠죠. NA가 0이라는 말은 얘가 공집합이라는 소리야. 얘는 아니야. 집합 안에 이렇게 기호가 있는 거야. 한 말이. 알겠어요? 공집합은 이거야. 없어야 아무도. 아니면 이걸 써야 돼. 보통 이걸 쓴대. 알았어요? 얘는 그래서 원소가 한 마리 있는 거고 얘는 원소가 없는 겁니다. 4번은 맞았네요. 아시겠죠? 얘는 60, 55 뺐다. 이거 아니야. 원소의 개수냐? 한 마리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네요. 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집합 구하기를 아까 연습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뭐만 보면 되고, 콤마만 보면 됩니다. 여기도 콤마 있는데 여기는 가로가 묶였죠. 가로 묶으면 한 덩어리. 기본적으로 가로 있는 것은 한 덩어리. 여기 콤마만 보이는 거예요. 덩어리 몇 덩어리? 2덩어리. 원소가 2마리다. 이 말이 되겠어요. 원소가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알겠어요?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사는 놈을 써주라 이거지. 이놈 사는 거 있네요. 그다음 끝났네. 오른 거 3번이네. 맞죠? 원소니까 이 안에 사는 얘를 가지고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씁니까? 물어봤죠. 아까 얘기했죠. 얘를 가지고 와서 집합기호를 붙여야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얘를 가로를 띄게 되면 이 안에 원소가 다 있어야 돼요. 가로를 띄게 되면 이 안에 원소가 다 있어야 돼요. 가로를 띄는데 A는 있지만 얘가 없죠. 띄는데 A는 없고 B하고 C는 없죠. 얘는 한 덩어리야. 3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곱하면 관계 부분집합이니까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자,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1, 2, 3이 여기 들어가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얘는 수직선상의 포함 관계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얘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되겠죠. 포함하다. 오케이?
또는 지금 A가 여기 있고요. 현재 A가 여기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네요. A는 여가 0이고 여가 3이고요. 여가 A이고 여기가 A, 2A 플러스 9네요. 그러면 A는 0보다 작다. 2A 플러스 9가 3보다 크다. 등호 작업 조심해야겠죠? 얘랑 같으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같아도 되겠죠? 같아도 된다. 얘는 같으면 얘는 색칠됐고 얘는 비워졌으니까 같으면 포함할 수가 없겠죠? 같으면 안 되겠다. 끝. 그래서 오른쪽을 풀면 9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 A가 크고 0보다 작다. 정수개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세 마리가 나오겠다. 할 수 있겠네. 부분집합 구하기. A가 B랑 같을 때 뭐 적당히 짝짝 지어주면 되겠죠? 되겠죠? 3이 없으니까 얘가 3이네. 3.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라는 것은,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와 연관할 수 있다? 원소의 개수와 연관성 있다 했지. A의 부분집합 개수는 선생님 어떻게 계산했어요? 2의 NA라고 했죠. 이 N이가 64니까 2의 6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6마리. 진부분집합 127개라는 것은 원래는 부분집합 몇 개? 하나를 더해줘겠죠. B는 128개의 부분집합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2의 7제곱이니까 7마리. 알겠죠? 여기까지는 다 쉬운 거고. 특정 원소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는 것은 벤다이건 곱하면 관계는 다 이름 그려놓고 일일을 원소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하면 자, 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8의 약수 1, 2, 3, 6, 9, 18. 그래서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x는 A가 아니고 x가 A가 아닌 것은 진부분집합이고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X 1하고 2를 반드시 갖는다. 그럼 나머지 3, 6, 9, 18이 라인에 걸쳐 있다 이거죠. 이쪽도 가도 되고 저쪽도 가도 되고 그래서 2의 4제곱인데 진부분집합이랬지. 얘가 모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빼기 1 해줘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그래서 원소를 집합의 개수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다 부분집합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집합의 개수 하면은 부분집합이야. 원소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소의 개수, 집합의 개수 달라요. 집합은 이런 종류 많다 이건데 이거니까 대부분 부분집합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다. 3 또는 6을 갖는다는 말은 3을 가질 수도 있고 3만 가질 수도 있고 6만 가질 수도 있고 3, 6을 둘 다 가질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 문제를 따로따로 풀 수도 있지만 이어사건을 풀 수도 있겠네. 3만 갖는다. 3은 갖고 6은 없다. 3은 없고 6은 있다. 3, 6 둘 다 있다. 반대말은 3, 6 둘 다 없다가 되겠죠. 전체에서 3, 6 둘 다 없다를 빼도 되고 각각 3번을 계산해도 되고 3번보다 한 번이 편하니까 한 번만 계산해서 이어사건을 풀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풀면 K가 7보다 작은 자연수 총 몇 개입니까? 6개네요. 6개. 총 개수는 2의 6제곱에서 3, 6을 빼면 몇 마리 남았어? 4마리 남았죠? 3, 6이 안 들어가는 부분집합 2의 4제곱을 빼면 64에서 16을 빼면 48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다음 아까 이거 풀었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A를 구하시오. 공집합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하나 빼줘야 됩니다. 했을 때 A는 모든 원소는 자연수다. N이 A의 원소이면 N분의 18도 원소이니까 1이 들어가면 18이 따라 들어간다. 2가 들어가면 9가 따라 들어간다. 3이 들어가면 6이 따라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둘이 손잡고 다닌다 이 말이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라는 집합 안에는 2하고 18이 묶음으로 다니고 2하고 9가 묶음으로 다니고 3하고 6이 묶음으로 다닌다 이거죠.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거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2의 3제곱이 되겠죠.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근데 뭐야?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공집합 하나는 빼줘야겠죠. 다 밖에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짝을 지어서 들어간다는 거니까 손잡고 둘이 들어갈 거고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인데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모두 다 안 들어가는 걸 빼줘야 된다. 하나 빼줘야 된다는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마지막 문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16번까지 푸는 게 숙제입니다. 지금부터 풀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문 받고 부동식 시험 보겠습니다. 준비해가지고요. 오케이. 빨리 푸세요. 이제 보니까 거의 이해만 잘 되면